한국외국어대학교 똘레랑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몽골 동화 황금망아지입니다. 몽골 하루오린 지역에 어기누르라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호수의 물이 마르지 않고 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흘러넘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호수는 그만큼 넓고 깊은 호수였습니다. 하르호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넓고 푸른 초원에서 주로 양떼를 기르며 살았지만 호수가 가까이 있는 덕분에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기누르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호수 안에 황금망아지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망아지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아무에게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가 호수에 솟아오를 무렵에만 잠깐 나타나고 또 마음씨 착한 사람만이 그 황금망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수 근처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도 없이 단 2식구뿐이었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할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맡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물고기를 아주 잘 잡았습니다. 매일 한 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들 2식구가 먹을 만큼만 남기고는 나머지 물고기는 모두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좋은 물건이 생기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갖는 아주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따라 호수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호수에 그물을 던져놓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이나 그물을 다시 던져보았지만 헛수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영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아무래도 이제는 영감의 운이 다한 것 같구려. 어디 내가 한번 해보리다. 하며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그물을 호수 위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던지는 그물에도 역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네. 하고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영차하며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물은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나 보다. 영감, 이리 와서 같이 끌어올려요. 하며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그물을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릴수록 물속에서 점점 누런빛이 솟아올랐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웬일인가 이상한 생각을 하며 더욱 힘있게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드디어 그물이 물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물 속에 걸린 것을 보자마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진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물 속에는 황금망아지가 잡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볼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금망아지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마음씨 착한 두 분을 만나보려고 일부러 잡혔답니다. 할머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두 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할머니는 아직도 어리둥절해서 감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와 황금망아지만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황금망아지는 황금을 토해낸다던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황금이나 한 덩어리를 주렴. 너를 만난 기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게 말이다. 황금망아지는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더니 황금 한 덩어리를 입에서 토해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호수에 와서 저를 부르세요. 제가 힘껏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고 씩 웃으며 곧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호수에서 황금망아지를 만나 금덩어리를 얻었다는 소문은 곧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황금망아지가 나타나 복을 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치 제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느덧 그 소문이 이웃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젊은이 한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도 황금망아지를 만나 금덩어리를 얻기 위해 그물을 가지고 호수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물을 여러 번 던져도 황금망아지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욕심쟁이 젊은이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 노력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씨가 곱지 못한 사람에게 황금망아지가 나타날 리가 있나 하며 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금망아지를 만난 뒤에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전과 다름없이 마음씨 착하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황금망아지가 도와서인지 언제나 할아버지의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웃과 함께 물고기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좋아했고 황금망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호숫가에 앉아 그물을 꿰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젊은 한 남자가 갑자기 할아버지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몹시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웃나라에 사는 도적대들이 자주 국경을 넘어와 재물을 빼앗고 마을에 불까지 지르고 달아난다는 소문을 들었던 까닭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몹시 긴장을 하며 곁눈질로 그 사람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그냥 보물을 찾으러 온 거니까. 할아버지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 시골 마을에 무슨 보물이 있겠소이까? 할아버지 말에 그 사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입에 간사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감, 내가 모를 줄 알아? 영감이 황금망아지를 만났다는 것을 다 알고 왔단 말이야.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황금망아지라뇨. 그걸 보았다면 내가 벌써 잡아 부자가 되었겠소. 그 사람은 더욱 간사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영감, 다 알고 왔는데 나를 속이려고 하시오. 영감이 황금망아지를 만났다던데. 그 사람은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은화 몇 개를 꺼내 보이며 다시 말을 했습니다. 영감, 영감이 나를 도와주면 이런 은화 100개를 주겠소. 할아버지는 몹시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큰 봉변을 당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돕다가 이 사람이 정말로 황금망아지를 잡는다면 그것도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큰일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욕심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돕게 되면 큰일이다 라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그 사람을 돕는 척 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당신을 돕겠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황금망아지를 잡겠다는 말이시오? 그 사람은 할아버지의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영감, 어디 하룻밤 묵을 곳 없겠소? 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자기 집에서 묵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큰 덩치만큼이나 먹기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저녁 한 끼의 식사로만 새끼 양 한 마리를 단숨에 먹어치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채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사람이 할아버지를 깨웠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이것저것 챙긴 뒤 할아버지를 앞세워 호수로 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할아버지와 그 사람은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말을 물리는 재갈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영감, 이걸 가지고 있으시오.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황금 망아지를 찾으면 물 밖으로 손을 내밀 테니 그때 내 손에 이 재갈을 건네주기만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황금 송아지를 잡는 즉시 약속했던 은하를 주겠소. 할아버지는 그 사람이 왜 말에게 물리는 재갈을 준비했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황금 망아지에게 재갈을 물려 끌어내리려는 게 틀림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절대 그 사람에게 재갈을 건네주지 않으려는 듯 두 손으로 재갈을 꼭 감아쥐고는 그거 별 어려운 일도 아니구려. 알았소. 하고 거짓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원스럽게 대답하자 그 사람은 둥근 거울을 하나 들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간 지 얼마 후 갑자기 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잔잔하던 물결이 갑자기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결은 점점 높이 일었습니다. 말 울음소리도 더욱 크고 거칠게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호숫가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황금망아지에게 큰일이 날까 걱정이 되어 목이 바싹바싹 타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이 되어 드디어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말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수에서 커다란 손이 쑥 올라왔습니다. 곧이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 영감, 빨리 그 재갈을 던지시오. 그 사람이 황금망아지에게 재갈을 물려 호수 밖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못 들은 척 호숫가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물결이 다시 거칠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금망아지가 다시 힘을 내어 그 사람과 싸우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물결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을 죽인 채 호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물결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언제나처럼 호수에는 평화로운 노을이 비쳤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금망아지가 걱정되어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황금망아지의 울음소리도 그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고 이제는 어둠이 호수를 모두 덮었을 때였습니다. 저만치 물 위에 거무스름한 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얼른 물속으로 풍덩풍덩 달려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그것은 황금망아지에게 물려 죽은 그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안심된다는 듯이 큰 숨을 한 번 내쉬며 그 사람의 시체를 호숫가로 끌어냈습니다. 어긴우루 호수 속에는 황금망아지가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씨 착한 사람만이 해가 뜰 쯤에 황금망아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별들도 잠든 깊고 깊은 밤에 가끔씩 황금 망아지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